자, 공직선거법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해외 사례, 우리 좋아하는 해외 사례, 그것도 해외 사례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에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국내 이슈, 국외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그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이제 재검표를 명했고 여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사건이 연방 대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불과 3, 4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참조하고자 하는 미국에서도 대법원에 접수되고 3, 4일 만에 재검표 중단, 이거 명한 사례 났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늘어져서 사법 불신이 커졌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판단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실체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제시를 했다. 다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이 대장동과 관련이 있는지 백현동과 관련이 있는지 그거 알 권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인의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최종적 의미 보면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니라 너네 2심 법원 그렇게 맘대로 하지 말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리고 발언의 의미 확정할 때 너네 2심처럼 그렇게 낙지탕탕이 치지 말고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판결의 의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련의 발언으로 연결이 돼 있을 때는 그거 그렇게 분절하지 말고 발언 전부의 내용으로 보라라는 것이고요. 허위의 사실 판단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다.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차이나는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거면은 우리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안 했어. 부수적이고 지엽적이지 않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중요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중요한 궁금한 부분은 양형이죠.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인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실 이거 파기 재판 바라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 예상했는데 아쉽게도 파기 재판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대법원이 양형까지 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형은 원래 사실심이 정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무죄를 유죄로 하면서 양형까지 정한 경우는 없었고 유죄를 무죄로 하면서 파기 재판한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대법원이 양형까지 정한다? 그러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정말 오늘 아마 뭔 일 났었을 거예요. 아마 저런 기세면은 오늘 저렇게 말로서 협박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늘 뭔 일 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 정도 부담은 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양형 판단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영역이기도 하고 만약에 2심의 양형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벌금에 90만 원이에요. 근데 대법원이 보기에 이건 너무 심한 거짓말인데 라고 해서 벌금 100만 원으로 올리는 거 그거는 만에 하나 양보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어때요? 2심의 양형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어이없는 이유로 무죄를 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2심의 양형을 살짝 고칠 그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찌할 수 없이 파기환송을 한 것이고, 근데 그 파기환송 내용이 뭐랑 똑같다? 1심이랑 똑같다. 1심의 판단 내용하고 저는 법리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 외에는 거의 복붙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1심이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골프 발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거짓말한 것이 맞다. 그리고 특히나 유의미한 거는 백현동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봤어요? 이거는 이 허위 사실이 맞고 그리고 고의가 있다고 봤잖아요. 판례까지 준비했다. 그리고 이 지금 국토부의 어떤 의무조항에 따른 변경이 아니라는 거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라고 봐가지고 심지어 1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어떤 형 선고했습니까?
의원직 상실은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재판 연구관 경험이 있는 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판사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법원은 그렇게 무슨 뭐 쉽게 상고기각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취재에 기초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예측을 했냐. 1심에서 징역형을 했을 때는 이건 어지간한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이냐 아니냐, 100만 원 아래냐 위냐 그걸 택하는데 징역형을 택했다는 거는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놈은 이 사람은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심에서 깎을 수도 없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1심의 요지하고 거의 비슷한 사실 판단을 오늘 대법원이 했습니다. 자, 너네 이렇게 사실관계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분설해서 하면 안 돼. 이거는 거짓말한 게 맞고 이 거짓말이라는 판단은 내가 왜 내렸냐면은 이런 거짓말한 사실들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한 사람 다음 대선에 출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판단이 여기 저는 담겼다고 보고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벌금 90만 원 이하로 나올 것 같은 거를 대법원이 이렇게 파기환송을 하겠어요? 아니죠. 대법원도 2단계에서는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거짓말인지 양형 판단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의 거짓말인지를 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이거는 이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냥 1심 판결 정도의 형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트선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봐요. 집유 이상.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집유 이상 나와야 되는 게 맞는 사건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1심의 사실 판단에 대법원의 법리적인 확신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허위 사실을 판단해야 되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백업까지 해준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기환송심이 이걸 어떻게 벌금 90만 원, 80만 원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파기환송심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는지 이거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라이브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후에 법조계 반응이라든지 앞으로 파기환송심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까지 조금 취재를 해가지고 내일 어차피 판읽기 라이브가 있으니까 그 부분 제가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저기 반응 좀 보고 가실게요. 댓글로 자격정지 이순희님 자격정지 좋죠. 정말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확정된 대선 후보라고 해도 법에 따라서 이 정도 오늘 사건이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은 원래는 이 사람은 대선에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심이 늘어지고 2심이 엉터리로 판결하고 그래서 이날까지 온 것이다라고 오늘 대법원 판결은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필 규정으로 신속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어쩌다가니 말대로 정말 속도가 중요하고요. 고법도 정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소식 중간중간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기분 좋은 판읽기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고 기분 좋았고요. 멀리 안 가고 내일 판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